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해줬습니다. 밥도 샀습니다. 선물도 챙겼습니다. 연락도 자주 했습니다.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엔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차가워졌습니다. 연락이 짧아졌습니다. 만남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끊겼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잘해줄수록 멀어집니다. 열심히 할수록 끊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와 해결책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었던 경험.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멀어진 경험. 오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다. 돌싱녀, 즉 이혼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은 일반 여성과 심리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 여성에게 통했던 방법이 돌싱녀에게는 역효과입니다. 잘해줄수록 경계가 올라갑니다. 빠르게 들이밀수록 더 멀어집니다. 고백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집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실에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초반 남성분인데 돌싱녀를 3번 만났는데 3번 다 똑같은 패턴으로 끝났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잘 됐는데 잘해줄수록 멀어지고 결국 연락이 끊겼다고요. 뭘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 3번 다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셨습니다. 일반 여성에게 하던 방식 그대로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 그 방법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바꿔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이 영상이 그 반복되던 패턴을 끝내는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럼 먼저 핵심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돌싱녀는 왜 일반 여성과 다른 걸까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여성입니다. 둘 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둘 다 누군가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속이 다릅니다. 남성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남성의 행동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모르면 아무리 잘해줘도 역효과가 납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 미혼 여성은 남성을 볼 때 이 남성 매력 있나를 먼저 봅니다. 설레는지, 끌리는지, 같이 있으면 재밌는지, 감정이 먼저입니다. 잘해주면 감동합니다. 선물 받으면 기뻐합니다. 고백하면 설렙니다. 감정이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일반 여성에게는 잘해주는 방법이 통합니다. 감동을 주면 마음이 열립니다. 근데 돌싱녀는 다릅니다. 이 남성 믿을 수 있나를 먼저 봅니다. 감정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이 남성이 나를 또 상처 줄 사람인지, 이 남성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인지, 이 남성이 나를 이용하려는 건지 이걸 먼저 봅니다. 설렘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잘해줘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남성 왜 이렇게 잘해주지? 라는 의심이 먼저 듭니다. 선물 받아도 기쁘지 않습니다.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백하면 설레지 않습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전 남편도 잘해줬습니다. 선물도 줬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상처받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 경험이 뇌에 각인됩니다. 잘해주는 남성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공식이 무의식 속에 박힙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이혼 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새로운 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는데 평균 미혼 여성보다 2.3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차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속도에 대한 반응입니다. 일반 여성은 빠르게 접근하면 이 남성 나한테 적극적이네 라는 느낌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돌싱녀는 다릅니다. 빠르게 오면 불안합니다. 이 남성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지? 나를 진지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외로워서 아무나 만나려는 거 아닌가? 그 불안감이 먼저 듭니다. 빠른 게 열정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절박함처럼 보입니다. 상담실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너무 빨리 오는 남성은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이 남성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옆에 누군가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진지하게 보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신중하게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말이 핵심입니다. 느리게 가는 게 오히려 더 빠른 방법입니다. 이게 일반 여성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 번째 차이, 독립심입니다. 이혼하고 나서 혼자서 다 해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혼자 감당해 왔습니다. 그 독립심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기대라. 내가 다 해줄게 이러면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나를 약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도 상합니다. 의존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대등하게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네 번째 차이, 감정 표현 순서입니다. 일반 여성은 감정 먼저, 신뢰 나중입니다. 돌싱녀는 신뢰 먼저, 감정 나중입니다. 신뢰가 쌓이기 전에 하는 감정 표현은 이 남성 너무 빠르다, 감당이 안 된다라는 느낌만 줍니다. 이 네 가지 차이가 핵심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잘해줄수록 상대가 차가워집니까? 연락을 자주 할수록 답장이 늦어집니까? 빨리 진전시키려 할수록 뒤로 물러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이 정확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왜 잘해주는 방법이 역효과인지 구체적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친절이 역효과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밥값 다 내고 선물 챙기고 좋은 곳에 데려갑니다. 일반 여성에게는 잘해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이 좋습니다. 근데 돌싱녀는 이 남성 왜 이렇게 잘해주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먼저 듭니다. 전 남편도 처음엔 이렇게 잘해줬거든요. 그 기억이 겹칩니다. 잘해줄수록 경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 해주면 그게 기준이 됩니다. 한 번이라도 못 해주면 이번엔 왜 안 해주지 라는 서운함이 생깁니다. 잘해줄 때는 당연하고 못 해주면 섭섭한 겁니다. 두 번째, 빠르게 들이대는 게 역효과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연락하고 빨리 만나려 하고 빨리 관계를 진전시키려 합니다. 이게 절박함으로 보입니다. 그 절박함이 매력을 떨어뜨립니다. 빠른 남성을 열정적인 남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중하지 않은 남성으로 봅니다. 진지하게 보는 사람이라면 더 신중하게 온다는 게 돌싱녀의 판단 기준입니다. 세 번째, 이른 고백이 역효과입니다. 신뢰가 쌓이기 전에 하는 고백은 이 남성 너무 빠르다, 이게 진심인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을 만듭니다. 고백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담감도 생깁니다. 받아줘야 하나, 거절하면 어색해지나. 그 부담감이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듭니다. 고백은 신뢰가 충분히 쌓인 다음에 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감정 표현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구원자 역할이 역효과입니다. 힘들다고 하면 내가 도와줄게요. 나한테 기대요. 이러면 나를 약한 사람 취급하는 건가 라는 느낌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한번 의존했다가 혼자 남은 경험이 있으니까 또 의존하게 되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해결하려 들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다섯 번째,
지나친 칭찬이 역효과입니다. 처음 만나서 너무 예쁘시네요.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러면 이 남성 원래 여자한테 이러고 다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칭찬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가볍게 보이게 만듭니다. 이 5가지 전부 좋은 의도에서 나온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돌싱녀에게는 전부 역효과입니다. 방법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반대로 가야 합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6가지입니다.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백을 만드는 겁니다. 다 보여주지 마세요. 10%만 보여주고 나머지 90%는 다음을 위해 남겨두세요. 그 여백이 궁금함을 만듭니다. 이 남성 어떤 사람이지, 이 남성 속에 뭐가 더 있지. 그 궁금함이 생기는 순간 상대방이 더 알고 싶어집니다. 더 알고 싶은 남성에게 먼저 연락합니다. 말도 아끼세요. 필요한 말만 하세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묵 속에서 상대방은 이 남성 뭔 생각하는 거지를 생각합니다. 집에 가서도 그 생각이 납니다. 생각나는 남성에게 먼저 연락합니다. 그게 여백의 힘입니다. 다 보여주는 남성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여백이 있는 남성은 생각납니다. 두 번째, 일관성으로 신뢰를 쌓는 겁니다. 말보다 행동입니다. 한다고 하면 합니다. 연락한다고 하면 연락합니다. 작은 약속 하나도 지킵니다. 돌싱녀는 이걸 엄청나게 예민하게 봅니다. 전 남편이 말만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걸 볼 때마다 이 남성 다르다가 쌓입니다. 그리고 일관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 남성이고 내일도 그 남성입니다. 기분 좋을 때도 힘들 때도 같은 사람. 그 일관성이 신뢰를 만듭니다. 한양대병원 심리치료팀 연구에 따르면 단 한 번의 큰 친절보다 매일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10배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는 일이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이 여성이 없어도 삶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 여성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연락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모습이 이 남성 나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네. 대등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 느낌이 오히려 이 남성 옆에 있고 싶다를 만듭니다. 결핍으로 다가오는 남성은 밀어냅니다. 풍요로운 삶에 초대하는 남성은 끌어당깁니다. 네 번째, 감정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돌싱녀가 힘든 얘기를 꺼냈을 때 해결하려 들지 마세요. 도와주겠다고 달려들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이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더 얘기하고 싶으면 들을게요. 이 2마디가 돌싱녀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다가옵니다. 해결해 주려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냥 거기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안전한 사람입니다. 안전한 사람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전국 돌싱녀 400명 설문조사 결과 새로운 파트너에게 바라는 것 1위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5번째, 특별하게 대하되 티 내지 않는 겁니다. 생일을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좋아한다고 했던 거 아무 말 없이 챙겨주세요. 힘들어 보이는 날 말 안 해도 알아채세요. 이 여성이 한 말을 나중에 기억해서 꺼내세요. 근데 이걸 할 때 티를 내지 마세요. 나 이렇게 챙겨줬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조용히 하세요. 티 내는 배려는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티 안 내는 배려는 진심입니다. 돌싱녀는 그 차이를 귀신같이 압니다. 6번째,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관계의 속도를 상대방에게 맞추세요. 상대방이 열리는 속도에 맞춰가세요. 고백하고 싶어도 신뢰가 쌓일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 기다림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 돌싱녀에게 이 남성 신중한 사람이네, 나를 진지하게 보고 있네 라는 신호를 줍니다. 서두르지 않는 남성이 오히려 더 신뢰가 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돌싱녀가 스스로 다가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쫓아가면 안 됩니다.
돌싱녀는 쫓아갈수록 멀어집니다. 밀어붙일수록 벽을 칩니다. 이게 일반 여성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게 만드는 핵심은 자기 삶을 충만하게 사는 겁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재미있게 삽니다. 이 여성이 없어도 삶이 꽉 차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이 남성 삶이 충만하네, 이 세계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만듭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상대방이 먼저 움직입니다. 결핍으로 다가오는 남성은 밀어냅니다. 풍요로운 삶에 초대하는 남성은 끌어당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도 오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돌싱녀는 본능적으로 테스트합니다. 연락을 안 해봅니다. 차갑게 굴어봅니다. 이 남성이 진짜 중심에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불안해서 바로 먼저 연락하거나 차갑게 굴면 눈치를 보면 이 남성 나에게 매달려 있구나를 느낍니다. 매달려 있는 남성에게는 끌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락이 없어도 자기 삶을 살고 차갑게 굴어도 페이스 안 변하면 이 남성 나 없어도 괜찮네. 근데 나를 원하네.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있는 거네. 그 차이가 오게 만듭니다. 자기 기준을 지키는 것도 오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돌싱녀가 늦게 나타났을 때 기준 없는 남성은 괜찮아요 하면서 그냥 넘깁니다. 기준 있는 남성은 불편했다고 부드럽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 이 남성 호락호락하지 않네, 나한테 맞춰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네라는 긴장감이 생깁니다. 더 잘 보이고 싶어집니다. 기준 없는 남성은 편하게 대합니다. 기준 있는 남성은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상담실에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남성분인데 돌싱녀를 만나면서 쫓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삶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옆에 있었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기준을 지키셨습니다. 처음엔 그 여성이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3개월쯤 지나서 그 여성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오늘 시간 돼요? 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잘 만나고 계십니다. 3개월 동안 그 여성 마음속에서 이 남성 일관되네, 흔들리지 않네, 자기 삶이 인내가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쫓아가는 남성은 3개월 만에 포기합니다. 기다리는 남성은 3개월 만에 선택받습니다. 이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비싼 식당 예약하고 좋은 차로 픽업하고 선물 준비합니다. 이미 역효과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그럼 첫 만남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기 얘기를 최소화하세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취미, 좋아하는 음식, 최근에 재미있었던 일들 같은 가볍고 편안한 주제로 대화하세요. 이혼 이유나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먼저 꺼내지 마세요. 헤어질 때도 중요합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정도로 끝내세요. 다음 약속을 바로 잡으려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또 만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때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으세요. 연락 방법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연락 내용을 바꾸세요. 보고 싶다, 뭐 해, 같은 내용보다 지난번에 등산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주말에 이런 코스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라는 식으로요. 이런 연락은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느낌을 줍니다.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특별한 연락입니다. 항상 즉각적인 답장을 하지 마세요. 2시간 후에 답장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항상 즉각적인 답장은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절박해 보입니다. 이제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차가워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하고 직접 물어봅니다. 역효과입니다.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이때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냥 자기 삶을 사세요. 2. 3일에 한 번 부담 없는 내용으로 짧게 연락하세요. 이유를 캐내려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자기 페이스를 찾으면 다시 연락이 옵니다. 전 남편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욕하지 마세요. 변호도 하지 마세요. 그냥 중립적으로 공감하세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싶으면 들어드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대한정신건강재단 연구에 따르면 이혼 경험이 있는 여성이 새로운 관계에서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상대방의 행동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 많이 하는 남성보다 잘 들어주는 남성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제 돌싱녀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500명의 돌싱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에게 기대하는 것 1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위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3위는 자기 삶이 있는 독립적인 사람, 4위는 일관된 사람, 5위는 서두르지 않는 사람. 이 5가지가 모두 오늘 여러분이 배운 내용들입니다. 이 원칙들을 실천하면 여러분이 바로 그 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돌아보세요. 자기 삶에 투자하세요. 좋아하는 것들을 하세요. 건강을 챙기세요. 자기 삶에 만족하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한 매력입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혼이나 오랜 이별 후에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실패했을까? 내가 뭔가 부족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의 실패는 여러분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경험에서 더 성숙해졌고 더 현명해졌습니다. 그것이 자산입니다. 이제 감정 관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불안합니다. 연락이 없으면 걱정됩니다. 이 감정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불안감을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는 겁니다. 불안하다고 바로 연락하지 마세요. 불안하다고 확인하려 하지 마세요. 그 불안감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세요.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불안해서 연락한다는 건 이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의존성이 상대방에게 느껴집니다. 그 의존성이 매력을 떨어뜨립니다. 감정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오늘 만남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같은 표현은 자연스럽습니다. 당신이 너무 좋아서 밤새 생각납니다. 이런 표현은 아직 너무 이릅니다. 감정이 커질수록 더 천천히 표현하세요. 그 조심스러움이 진지함을 보여줍니다. 거절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이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때 왜요? 뭐가 문제예요?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어요. 이런 반응은 오히려 여러분 자신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냥 고마웠습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마무리하세요. 이 마무리가 여러분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만남을 왜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외로움 때문인지 진심으로 좋은 파트너를 찾고 싶어서인지 이유가 무엇이든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외로움을 관계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자기 삶을 먼저 충만하게 채우세요. 그 충만함이 가장 강력한 바탕이 됩니다. 좋은 관계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진심이고 서로를 존중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방법들은 상대방을 조종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더 잘 듣는 사람, 더 일관된 사람, 더 독립적인 사람, 더 여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찾아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리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이혼이나 이별 후 새로운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삶을 충만하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억지로 가려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집착하지도 마세요. 자기 삶을 충만하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찾아오도록 하세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볼까?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나이에 뭘 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원하는 것은 어떤 나이에서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남은 삶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 그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움과 함께 가는 겁니다.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만남 자체를 즐기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 결과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증 발생률이 낮으며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느리다고 합니다. 좋은 관계는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관계를 원하는 것은 매우 건강한 일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그것부터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말을 한번 덜 하거나 연락을 한번 줄이거나 불안해도 자기 할 일을 하거나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전체를 바꿉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분입니다. 방법이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이제 그 방법도 아셨습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돌싱녀에게 통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게 상대방을 속이거나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다가가는 겁니다. 신뢰가 필요한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것, 여백이 필요한 사람에게 여백을 주는 것, 그게 진짜 배려입니다. 그리고 그 배려가 진심에서 나올 때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단순한 테크닉으로 보지 마세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럴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신뢰가 먼저입니다. 잘해주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둘, 여백이 끌어당깁니다. 다 보여주지 말고 궁금하게 만드세요. 셋, 자기 삶이 가장 강력한 매력입니다.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상대방이 오게 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돌싱녀는 2번째 선택을 정말 신중하게 합니다. 한 번 상처받은 사람이니까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한 번 마음이 열리면 다릅니다. 누구보다 깊이 신뢰합니다. 누구보다 헌신합니다. 그 마음을 얻으면 어떤 관계보다 단단한 관계가 됩니다. 방법이 잘못됐던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제 그 방법을 아셨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말을 조금 아껴보세요. 연락을 조금 줄여보세요. 불안해도 자기 삶을 살아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